네, 반갑습니다. 다니엘 테이크의 다니엘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재미있는 친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배우인데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닙니다. 많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 상징성이 있는 그런 배우 중에 하나죠. 이름은 피터 딩클리지입니다. 피터 딩클리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그냥 뭐 백인 평범한 남자일 수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키가 이렇게 작습니다. 예. 선천적 외소증이라 그래서 이렇게 키가 이렇게 되게 작으신 분들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가끔 보는데 이런 배우입니다. 196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5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리게 된 계기는 뭐 말해 뭐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히트한 드라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마라고 일컬어지는 저 유명한 게임 오브 스론, 바로 왕자의 게임에서 티리온 라니스터 역할을 맡으면서 정말 한 방에 떴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영화에서 조연급으로 나왔었던 배우이기는 하지만 이 영화, 이 드라마의 정말 인기로 이거 거의 뭐 주연급으로 봐도 손색이 없거든요, 사실. 그냥 한 방에 뜹니다. 왕자의 게임에서 왕자의 게임에 여러 캐릭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중에 하나였어요. 뭐 냉소적이면서도 되게 정치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인간적인 부분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티리온 라니스터로 나오죠. 에미상을 씁니다. 에미상이라고 미국에서는 이제 뭐 한국에서는 뭐 대종영화상 뭐 이렇게 뭐 마지막에 보면 뭐 SBS 뭐 MBC 뭐 가요 뭐 대상 뭐 이런 뭐라 그러죠, 그거 뭐 탤런트들 받는 그런 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도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영화에서는 아카데미가 있고 오스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TV 드라마 쪽에서는 에미상이라고 있는데 에미상을 무려 4번이나 받고요. 또 골든글러버 위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로 사실 최고의 세계 최고급 TV 배우로 거듭났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할리우드에서 이런 외소증을 갖고 있는 그런 배우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 대부분이 어디에 소비가 되냐면 코믹한 캐릭터나 아니면 되게 이렇게 썰키스틱하고 막 이렇게 비꼬고 막 이렇게 정말 장난스럽게 보이고 막 그런 캐릭터로 소모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외소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우들이. 그런데 이 피터 팅클리지는 조금 더 다릅니다. 굉장히 좀 지적인 캐릭터기도 하고 어떤 영화를 혼자서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연급의 어떤 배우로서도 성장을 해 나가요. 물론 이전에 피터 팅클리지의 어떤 그 자서적인 인터뷰나 이런 것들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특히 이 헐리우드 바닥에서. 그래서 막 일자리도 안 들어오고 뭐 자기한테 오퍼를 주는 감독들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또 보냅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맨날 뭐 맡아봐야 이렇게 장애를 되게 이렇게 그냥 우스꽝스럽게 소비하는 그런 캐릭터로서의 역할, 엘프 요정 막 그렇게 약간 변태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돌려서 까는 그런 영화에 소비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자기의 연기력을 충실하게 어떤 그 자기 캐릭터를 지켜나가다가 결국에는 왕자의 게임을 만나면서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2005년도에 결혼을 하는데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아내랑 결혼합니다. 아내는 키가 엄청 큽니다. 근데 미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녀도 뒀는데, 재밌는 거는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왕자의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HBO가 정말 역작을 만들어냈었죠.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 HBO 만들었었던 그 제작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다큐를 보면은 나중에는 에피소드 하나당 16억을 받습니다. 대단한 돈이죠. 한 편당 그냥 그 시즌이 거의 뭐 한 10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한 번 나올 때마다 당시에 TV 배우로서는 최고 개런티를 기록하는 그런 배우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왕자의 게임이라는 그런 대작에서 가장 많은 대사를 가진 그런 캐릭터가 바로 이 티리온 라니스터라는 역할을 맡았던 이 팅클리지가 나왔었던 이 드라마인데,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배우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굳혀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뭐 엘프나 막 이렇게 그 뭐 장애인 뭐 이렇게 뭐 어떤 거기에서 이렇게 소비되는 대충 코믹한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탑급의 배우로 성장을 한 배우입니다.
제가 이 배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를 보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그 한국은 이제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장애우를 가진 그 저희 같은 반 클래스에 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2번 경험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좀 그 신체는 좀 괜찮은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5세, 6세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그 친구가 한 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뇌성마비라고 하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잘 가눌 수가 좀 어려운 그런 친구가 같은 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실 수 있죠. 근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90년대 초반 이때는 그냥 정글이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학교에서 폭력도 많았고, 선생들도 그 선생이라는 이름만으로 학생들을 너무 많이 팼고 진짜 때렸죠. 구타에 가까웠죠. 그다음에 아이들끼리도 뭐 정글이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먹잇감이 되고 놀잇감이 되겠습니까? 그 제가 처음에 만났었던 그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려웠었던 그 친구는 정말 그냥 놀림의 대상인 문제가 아니고 저러다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괴롭혔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어머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무실에 있다가 그 어머님이 그 선생님이랑 상담하러 오는 광경을 봤는데 제가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이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식당에서 방금 일하다 오신 분처럼 이렇게 막 옷에 막 이렇게 음식물이 좀 막 묻어 있고 그러면서 헐레벌떡 뛰어 오셔가지고 막 애들이 막 괴롭히고 이런 걸 아셨는지 그 중간에 어떻게 오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한테 뭐를 이렇게 뭐 검사 맡으러 갔나 뭐를 드리러 갔나 했다가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진짜 어머님이 하염없이 우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진짜 그때는 정글이었고 그때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게 성숙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저희 반에 굉장히 좀 그 심한 뇌성마비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뇌성마비를 가진 그 장애우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달랐어요. 이게 뭐가 그랬냐면 그 친구가요,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선릉이 집이었거든요. 그 친구 집이. 선릉에 2층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집에 상주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식을 하러 하거나 이렇게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상주하셔.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아버님이 무슨, 제가 뭐 알기로 그때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버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엄청 잘 되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옛날부터 그걸 알아서 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 아이들을 맨날 초대를 했습니다, 집에. 그래가지고 집에다가요, 정말 상다리를 완전히 상다리가 떡 부러지는 음식들을 다 깔아놓고 맨날 그렇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친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야. 진짜로. 선생님도 못 건드렸지,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뭐 돈을 많이 또 썼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성격도 되게 좋고 되게 나이스한 친구였어요, 되게. 그래서 같은 반 애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게 어머님이요, 정말 무슨 운동회다 아니면 학급에서 모인다 그러면 진짜 막 기사들 불러가지고 다른 반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막 간식들을 막 제공하고, 애들 중에 뭐 방학 전이다 뭐다 있으면 애들을 그렇게 초대해가지고 애들들 먹이고, 그게 뭐 걔네들이 꼭 좋아서 그렇겠냐마는 정말 그 아들을 그렇게 어차피 이걸로라도 보호할 수 있다면 저는 어머님이 참 현명하신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초대하고, 어머님이 또 오셔가지고 애들 또 이렇게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를 갖고 오시니까 그거 갖고 라이드도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에서는 좀 유명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유학을 가고 한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 친구를 제가 일산 호수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그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걸 제가 봤다니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처음에 나 누군지 모르더라고. 왜냐면 너무나 많은 애들이 왔었을 거 아니야, 자기네 집에. 그래서 뭐 인사도 하고 그 친구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대화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disability,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미국에 살면 이걸 느껴요. 어떤 그 핸디캡들, 미국에서는 아직도 핸디캡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뭐 운전이라든가 뭐 집을 융자를 받을 때라든가 취직을 할 때라든가 학교를 들어갈 때나 이럴 때 제도적으로 이런 장애우들을 위한 것들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시면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랍니다. 코딱지만한 가게를 내가 열어도 무조건 핸디캡 자리를 잡아놔야 돼요. 그거 없으면 가게를 아예 못 열어요. 그 다음에 가게 문턱, 그 다음에 그 핸디캡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휠체어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어떤 모서리 이런 것까지 모든 정부나 그 지자체에서 와가지고 그거 다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잘 쓸 수 있게 됐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퍼밋이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와 딸 때문에 미국으로 이미 이사를 오고 이민을 아예 오는 가족들을 저는 한 2번 봤어요. 한국에서는 한국이 이제 지금이야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민을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그 자녀들을 키우고 미국에서 자녀들 키우는 분들을 저는 봤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어렸고 저도 뭐 그런 친구들을 뭐 때리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방조한 사람이니까 같은 나쁜 사람이었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배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는요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페셜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해놔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 선진국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어떤 거냐면 스페셜하다고 대우하지 않아요. 이게 키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보면은 뭐 좀 더 도와줘야 돼. 이게 아니고요. 미국은 똑같이 대우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렇게 신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신체 한 부위를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좀 막 쳐다보고 하잖아요. 솔직히 미국은요 어떤 거냐면 그런 사람들을 스페셜하게 대우해주겠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동등하게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우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미국은 그랬어요.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이제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나를 스페셜하게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장애에 관련된 협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더 스페셜하게 대우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매우 선진적이었다고 봐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장사를 해보거나 여기 취직을 해보거나 여기서 학교를 다녀보면 이렇게 몸이 불편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작은 거라도요. 여러분들 실제로 가게를 만약에 운영하신다.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그 주마다 그 동네마다 다 그 매뉴얼이 있는데 그거 안 따르잖아요. 여러분 가게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 장애인을,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장애우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가게 오픈을 못 열어요. 조그마한 햄버거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상관없어요. 그게 그렇게 해놨어요, 미국은. 그래서 그 도로나 어느 부분에서나 그런 휠체어들이 잘 갈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그게 뭐 관공서, 은행, 학교,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미국은 그렇게 돼놨어요. 저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즘에 미국이 뭐 맛이 같고 사실은 뭐 그렇지만 미국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적인 어떤 이런 스타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영화 배우가 하려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한국보다도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피터 팅클리지를 보면서 피터 팅클리지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리고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로서의 매력도 매우 훌륭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이런 어떤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장애를 바라보는 이런 눈빛, 이런 어떤 시선이 정말 다릅니다. 이거는 가서 생활해보지 않고서는 이거를 잘 전달이 안 돼요, 사실. 뭐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막 한국에서 오래 살고 미국으로 가서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적응도 안 되고 막 했지만 미국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어떤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미국이 매우 선진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나중에 이 왕자의 게임을 좀 보시면 이 피터 팅클리지가 자기가 어떤 여기서도 그런 역할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자의 게임이 원래는 책이 원작인데
이 원작을 썼었던 사람이 이미 처음부터 피터 팅클리지를 생각하고 이걸 쓰지 않았나 착각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느꼈었던 이런 자기가 어떤 신체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드라마 곳곳에 자기 대사에 나타납니다. 그걸 그냥 녹아내요. 네, 한번 피터 팅클리지가 왕좌의 게임 이외에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짧은 영화들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을 때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가 장애우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사회가 어떤 시선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가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척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즐거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